약간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긴 한데 한 번 더 있을 것 같긴 해요. 이게 바로 끝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3월달 넘어서도 결론이 나지 않을 걸로 보여요. 일단은 25년도에 대출이 풀려요. 반짝 효과가 있어서 9월달까지는 경기가 굉장히 살 걸로 보여요. 안녕하십니까, 만산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좀 장소가 바뀌었습니다. 네, 오늘은 어쩔 수 없네요. 네. 여기 어디죠? 네, 법당입니다. 네, 법당이고요. 사실 제가 저희- 상담하는 곳이에요. 사실 저희 또 구독자분들이 네. 가끔 이제 까먹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네네. 선생님께서 또 이제 현직 문항이시기 네네. 때문에 네. 이제 기존에 촬영하는 것과는 여기 좀 다른 네, 장소고. 거기는 타로 카페 느낌이 많고요. 또 이게 약간 좀 자유로운 공간이 많고요. 여기는 법당이에요. 오리지널 법당입니다. 오리지널 네, 법당이기 법당입니다. 때문에 네. 시청자분들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네. 오늘 주제는 네. 계엄령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알아보려고 합니다. 계엄령. 네. 네, 맞습니다. 이게 이거 잘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, 사실 이거? 좀 무거운 이야기긴 네네네네네. 합니다. 현재 오늘 날짜가 12월 26일인데 네, 12월 26일. 12월 3일에 이제 계엄령이 선포되고 그 이후에 사실 좀 많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네네.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혼란스러운 시기가 네. 언제쯤 끝날까 이런 걸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뭐, 계엄령이 끝나긴 했어도 2차 계엄령이 또 일어날 수 있죠. 제가 볼 때는 2차 계엄령이 꼭 뭐 엄청나게 크게 대석대필되지 않을 정도일 수도 있지만 약간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긴 한데 한 번 더 있을 것 같긴 해요. 한 번 더 그런 걸 계획하고 있다는 걸까요? 한 번 더 있을 것 같아요. 네, 한 번 더 일어날 거, 이벤트 같이 일어날 것 같고요. 또 이제 뭐 계엄령 일어난 후에 지금 후속 절차를 많이 밟고 있긴 한데 국민들이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대가 크신 것 같은데 제가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하는 얘기가 100% 답은 아니지만 신점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제 향후 이제 뭐 어떻게 될지가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이후에 지금 후보풍이 있어서 뭐 정부 뭐 처벌을 받고 뭐 이제 뭐 탄핵을 시키고 뭐 이렇게 절차대로 가고 있는데 이게 바로 끝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3월달 넘어서도 결론이 나지 않을 걸로 보여요. 선생님 말씀처럼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고 있는 게 네네. 왜냐면 시위도 정말 많은 네네네네. 인원들이 네네. 모이기도 했고 네. 뭔가 이 탄핵에 대한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네.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그게 이제 미뤄진다는 말씀이시죠? 미뤄질 수 있고요. 만약에 헌법재판소에 갔다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네, 법리적으로 해석 차이인 것 같은데요. 국민 여러분께서도 조금 객관적으로 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뭐 법리적인 부분이 전문가인 분들도 있지만 법리적 해석에 따라서 이게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고요. 또 가능성도 있고요. 근데 그 부분 때문에 너무 실망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좀 더 다른 부분으로 법리 해석을 해서 조금 더 이제 협의적으로 가는 게 가장 우리나라한테 좋거든요. 왜냐면 지금 이것 때 국격 손실도 있고요. 이걸로 인한 지금 주가나 뭐 여러 가지 시장 여파 굉장히 크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만회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다른 부분으로 좀 대안을 찾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선생님 말씀처럼 진짜 계엄령 이후에 조금 이런 어떤 네. 분기라고 해야 될까요? 네. 많이 주식 시장부터 시작해 다 박살이 났거든요. 그래서 좀 약간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. 시장 자체가 위험성이 크고 변동성이 크고요. 앞으로 예측 불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부각이 될 거예요. 그래서 그 뭐 전체적으로 정말 뭐 위험하진 않지만 이 국가 이미지라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. 그래서 무조건 극단적으로 가기보다는 좀 국익 우선으로 해서 뭐 경제 부분 때문에라도 조금 마무리를 조금 양당 간에 뭐 야당 여당이 지금 문제니까요. 거대 야당과 뭐 여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의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좀 있어요. 그래서 정말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탄핵 소추안은 가결이 됐지만 이제 헌법재판소가 최종 관문이잖아요. 기각될 것 같아요. 죄송하지만 기각될 것 같고요. 요 기각된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또 이렇게 우회적으로 뭔가 또 다시 걸 수 있는 기회가 있긴 하네요. 3월 달에. 그건 좀 어떤가요?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부분을 다시 건의한다든가 뭐 국민 재판을 한다든가 국민 뭐 헌법 투표? 뭐 국민 투표를 할 수도 있고요. 여러 가지 뭐 제도가 있을 거예요. 그렇지만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합의적으로 갔으면 좋겠다. 왜냐면 합의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거든요. 왜냐면 두 분 다 사법 리스크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외국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요. 미국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요. 어느 정도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. 그럼 그 합의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이런 사법 리스크를 네, 서로 있는 사법 리스크를 껴안는 조건으로 해서 어느 정도 무마를 시키는 게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약간 유리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네요. 그러면 이제 좀 최종적으로 네. 어쨌든 이런 요즘 워낙 경기가 너무 힘들다고 네네. 많이 하시고 네네네. 정말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든 시기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
언제쯤 괜찮아질까요? 일단은 25년도에 대출이 풀려요. 대출이 상반기 때 대출을 풀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여파가 있어서 PF라든가 지금 잔금 대출 안 되고 있죠. 그 부분이 조금 해결되실 걸로 보여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랑 자영업자 대출을 발표를 할 것 같아요. 1월 달에. 그래서 이미 나와 있기도 할 거예요. 아마 12월 말에 발표를 하고 1월 달에 시행이긴 해요. 그래서 자영업자 부분에 뭐 부채 상한이라든가 부채 분할 납부라든가 아니 부채를 조금 지연을 해주든가 하든가 아니면 조금 약간 감면해주는 방법이 좀 내가 볼 때는 거론되지 않을까 싶어요. 좀 대출 규제에 대한 게 완화가 되면 네, 완화를 일부 지금 25년도 지금 1월부터 아마 5월 사이에 소진될 것 같긴 해요. 조기 소진될 것 같긴 하지만 1월부터 5월 사이에 아마 대출을 조금 규제를 풀거나 아니면 대출 부분을 조금 더 풀어줄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정책 자금 같은 걸 풀어줄 것 같거든요. 근데 그 부분이 조금 해소되긴 할 거예요. 그래서 반짝 효과가 있어서 9월 달까지는 경기가 굉장히 살 걸로 보여요. 네, 그래도 네. 시청자분들도 정말 희망 잃지 않으셨으면 네네네네. 좋겠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선생님께서는 어떤 정치적으로 치우친 게 아니라 중립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신 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뭐 세상을 바라볼 때 물론 지금 굉장히 분노도 있고요. 또 전체적으로 또 화도 많이 나시고 전체적으로 또 경기도 안 좋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 많이 안 좋으실 텐데요. 뭐 결과가 어떻든 간에 국익 우선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도 있고요. 지금 뭐 된다고 해도 이게 지연이 많이 될 걸로 봐요. 그래서 정권이 바로 무너지기보다는 연장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은 하시고 차라리 이 정권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서 정말 뭔가가 사단이 날라면 조금 더 큰 효과가 필요할 걸로 보여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.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